네, 스포츠 쾌도 난마 시간입니다. 최동호 사생 팬들을 위한 저격 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다가 급히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날이 더워서 이왕이면 와이셔츠를 안 입고 싶었었는데, 네, 와이셔츠를 안 입을 바엔 그냥 모자. 평소 하던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자, 중국 프로 축구 리그에 간 우리 한국 지도자들, 예. 한국 감독들 가면 뭐가 잘 안 풀리나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왜 이렇게 힘들어들 합니까? 대부분 다 무덤이라고 봐야 되죠. 무덤. 예. 근데 일단 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우리 이 한국 축구의 감독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으로 가는 감독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감독이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중국으로 가는 건데, 근데 중국이 프로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감독들을 데려갔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최용수 감독하고 이제 최강희 감독인데, 근데 이들이 모두 다 네. 이 중국 축구에서 쓴맛을 보고 다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이장수, 장유림 감독이 있었고요. 이장수 그분은 잘 됐고 꽤 유명했고 거기서. 근데 이 그랬던 것 마무리가 같은데. 아름답지 못했죠. 아, 그랬구나. 예. 그 홍명보 감독,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성적 부진으로 해임당하고, 또 최용수 감독 FC 서울에 한창 잘 나가니까 또 중국에 갔다가 또 계약 기간 못 채우고 해임당하고, 그리고 장일용 감독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건강한 감독이 이 전북현대를 이끌고서 전북현대의 최강 시대를 열었던 그렇죠. 최강희 감독입니다. 뭐 승리의 마법사잖아요, 그 사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 전북현대 K리그 우승 이끌고 난 직후에 지난해 11월에 텐진이라는 팀을 갔거든요. 예. 텐진에서 한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당하고 다렌이라는 팀으로 옮겼습니다. 다리안. 예. 다렌에서 또 5개월도 채 안 돼서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서 경질을 당한 거죠. 근데 경기를 당하자마자 이번에 지난 5일에 이 상하이라는 팀에서 최강희 감독을 영입을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보다는 훨씬 더 빨리잖아요. 중국은 만만디라고 알고 있고. 예. 근데 이 프로축구에서만큼은 뭐 중국이 우리보다 뭐 몇십 배 더 빨리죠. 어떻게 이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데 3개월, 5개월 만에 성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 감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록이에요. 프로축구에서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번. 세 팀을 맡은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최강희 감독은 기록이 될 수 있겠는데, 최강희 감독보다는 이 중국 프로축구의 어떤 그 풍토, 예.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는 뭐 한 너댓 게임 해보다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슬슬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전 예. 그것도 좀 이상하고 지적하셨다시피 이상하지만, 저쪽 팀에서 성적 부진으로 해임된 감독을 또 덜컥덜컥 모셔가는 팀들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예. 다리엔, 상하이. 예.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3개월, 5개월 만에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는 것이 예. 이 감독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급하게 결정된 거다. 이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나.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데리고 가는 건데. 이게 자기 모순 아니에요, 일종의. 자기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프로축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은 여러 군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이라는 팀이 전력 보강을 위해서 최강희 감독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예. 최강희 감독을 데리고 가면서 또 선수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예. 스테파네 사라위라는 선수를 또 지금 최근에 영입했는데, 이 선수 한 명만 보더라도 이적료가 1,800유로예요. 1,800유로면은 1,800만 유로. 237억 원이거든요. 네. 3년간 연봉 총액이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527억 원인데, 이 스테파네 사라위라는 선수 한 명 데려가면서 3년 동안에 한 750억 원을 쓰는 거거든요. 네. 750억 원이면은
우리나라 뭐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도민 구단 연간 예산이 한 130억 원에서 1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정도, 3년, 4년 정도 팀 전체 예산인데 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도 당장 급하게 성적을 내려고 프로축구가 돌아가다 보니 정작 이 중국의 그 국가대표팀은 중국 선수들은 국가대표에서 뛰면서 성적은 내지 못해서 음흠. 히딩크 데려가 가지고 내년 도쿄올림픽 대표팀 준비하고는 있지만 히딩크 감독이 중국 올림픽 대표팀 맡고 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팀. 예. 히딩크가 뭐 중국은 축구에 문화가 없다, 막 올림픽 출전은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고, 그러니까 중국 프로축구를 보면은 참 이해 차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유럽으로 비교하면 예. 프랑스나 잉글랜드나 이탈리아나 이런 빅리그가 있잖아. 이제 그 속에서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이 조그만 이 스몰 마켓이 살아남는 비결이 예. 이 선수를 싼 값에 영입해서 될 만한 선수를 키워서 비싸게 예. 되팔면서 차익을 생기면서 리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전북 현대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선수들을 보내면서 이적료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 맞습니다. 예. 최강희 감독도 첫 번째 팀이었던 이 다렌이랑 팀에서 가장 그 팀을 휘어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연봉 200억 원, 300억 원을 받는 유럽 빅리그 출신들의 외국인 선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K리그에서 아주 자그마한 최강희 감독을 아주 대놓고 무시를 했죠. 야, 지가 더 돈도 많이 받고 지가 더 유명하고 큰 물에서 놀다 왔다 이거지. 예. 그 아주 고약한 녀석일세.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단기 필마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상하이로 가면서 이 전북 현대에 있었던 이 김신욱 선수를 상하이로 영입을 했죠. 선수. 예. 이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 큰 맞습니다. 196cm. 김신욱 선수는 이 상하이가 전북 현대에다가 이적료 600만 달러. 이적료는 구단에 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봉은 500만 달러. 그러니까 500만 달러니까 한 뭐 6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몰 마켓이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그렇죠. 차익이잖아요. 네. 이 김신욱 선수는 전북 현대가 2016년에 2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영입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60억 아니 얼마 이적료로 70억 원을 받게 됐으니 3년 사이에 50억 원 정도를 벌게 된 거죠. 예. 대단하네. 단순히 계산해 보면 전북 현대 같은 입장에서는 김신욱 선수 처음에 데리고 올 때 20억 원 들었으니까 50억 원을 벌었으니까 김신욱 선수 같은 선수 한 2명 정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마련했다는 거죠. 잘 되는 집은 뭐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프로축구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 비방송 용어지만, 우리로서는, 방송 용어로 얘기하면은, 이런 선수 육성 발굴에서 우리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방 용어로는 중국을 호구로 잡을 수도 있다. 중국이 호구로 잡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호갱님. 예. 중국 호갱.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한국에서 온 축구 지도자들만 그렇게 휘딱휘딱 갈아치웁니까? 아니면 유럽이나 남미 출신 지도자들도 성적 나쁘면 그냥 중국은 바로바로 칩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유럽에서 온 소위 말하는 명장, 리피 감독이라든지 잉글랜드나 이 빅리그에서 있었던 명장들을 모셔오면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한두 달 더? 그 정도 더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친구들 참 성질 급하네. 자, 그렇고 중국은 웬만하면 축구하지 말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축구에 투자하는 그 규모와 사이즈를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유망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유럽의 빅리그의 선수들을 보내죠. 근데 이 중국은 선수들을 안 보내요.
아예 구단을 사요. 구단을 매입해서 자기네 그 중국의 팀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탈리아와 그 잉글랜드의 예. 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몇 개씩 다 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분데스리가 독일 가서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예. 우리 도쿄올림픽에 성적을 내야 되니까 우리 올림픽 대표팀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뛸 수 있게 한 팀으로 한 팀에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줄게. 이렇게 축구에 매달려요. 뭐 만수르도 사고 중국 왕서방도 사고. 예, 예. 자, 경동고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뭔가 스포츠계, 특히 아마 스포츠계에서 모범을 보인다 또는 그런다는 말씀인데, 레트로 정석? 이 레트로가 뭡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레트로란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이 복고풍이나 복고풍 스타일 이런 아. 뜻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저만 몰랐군요. 원래대로 하면 그 레트로스펙의 이제 준말 우리가 이제 아. 레트로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목동야구장에서 청룡기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경동고등학교하고 울산공고 경기가 있었는데 경동고에 올드 팬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겁니다. 한 300여 명 정도. 경동고가 경동고. 역사가 긴 학교입니까? 그거 길죠.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에서 그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백인천의 예. 모교이기도 하고요. 아, 제가 60년대까지는 야구 명문이었는데 70년대 이후로 좀 쇠퇴를 했죠.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안 다녀서 예. 서울 고등학교의 판도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도 서울에서 고등학교 안 다녀서 중학교 때 처음 올라왔는데 이 신일고등학교 야구부 빨간 모자에 흰색 김동엽 감독 예. 빨간 장갑의 장갑의 마술사. 마술사라고 해태 타이거스의 첫 번째 감독이었나? 해태 아무튼 창단 감독이었습니다. 그 김동엽 씨가 신일고 감독도 했었던 신일고하고 건국대 기억은 나요. 예,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 예. 그래서 서울 애들은 이렇구나. 그렇게 느끼긴 했었는데. 뭐 오늘 모자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보니까 뭐 전형적인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지시게. 예. 근데 이 한 300여 명의 응원단이 다 동문들이거든요. 동문들이 이제 치어리더를 섭외해서 세웠어요. 응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치킨 200마리에다가 맥주, 생맥주 기계까지 갖고 와가지고 아주 옛날의 그런 느낌으로 응원을 했거든요. 혹시 경동 나오셨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는 저기 시골에서 나왔다니까요.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예. 그러니까 뭐 경동고등학교가 대단하다, 경동고 동문들이 이렇게 학교를 사랑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 한국 스포츠의 뿌리를 세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 아마추어 스포츠에서의 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간의 리그 팀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예.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 관심이라는 거는 이 프로와 비교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고 큰 운동장에 사는 게 아니라 1000명 단위더라도 이 아마추어 학교 간에 이 라이벌이 생기고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뛰는 것에 사랑을 받아야지 이들을 경기를 본 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 가서 응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 스포츠가 건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가능성은 보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NCAA라고 미국 대학 스포츠 리그를 벤치마킹해서 예. 예전에는 뭐 봄철 연맹전 하면은 한 체육관에 모여서 대회를 치렀는데 예. 이거 다 없애버리고 축구와 농구 같은 경우에 홈앤드 어웨이를 치르고 있거든요. 상대방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축구하고 그러면은 서로 왕래하고 그러면서 라이벌의식도 더 커지고 집중도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일석이조겠네. 전에는 관심 없던 학생들 중에서 네. 우리 학교 여기 학교 경기장에서 경기가 벌어지다 보니 학생들 중에서 내가 그 프론트 역할을 할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도 보이고 있죠. 경동고 멋지네요. 뭐 휘문고 농구팀, 설린상고 야구팀, 지방으로 가면 뭐 전주고등학교의 야구팀과 농구팀. 뭐 경남상고, 경남고, 부상고, 그렇죠. 뭐 대구상고, 뭐 과거에 옛날에 대단했죠. 이만수, 장효조, 예. 박노준 등등등 그 추억의 이름들. 예. 그다음에 부산에 또 야구 팀들 많고. 네. 라디오로 고교 야구를 중계 방송을 듣던 옛날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쾌don한마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함께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드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댓글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SD123님. 편의점에서 자주 사먹는 감동란이라는 삶은 계란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일본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은 계란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는지 황당하고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당연히 뭐 삶은 계란 같은 걸 만들지 못해서는 아니고 아마 그 편의점에 납품할 수 있는 납품권을 그 일본계 회사가 딴 게 아닌가 싶을 텐데 그런 정도군요. 유니클로의 팬티, 수영복, 볼펜, 지우개, 피존 같은 세제. 피존도 일본 상품이었습니까? 네, 문구류, 일본 문구류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라고 하더군요. 샤프 펜슬, 볼펜, 심지어 지우개 이런 것까지. 그런 건 조금 제가 생각해도 이상은 합니다. 습관적인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이디님, 5번으로 좋아요 누르고 출첵합니다. 5번이 뭐예요? 5번은 모르겠다. 네, 전화카드 한 장님, 우정노조가 졸속 합의안에 총파업을 철회. 네, 졸속 합의안. 본인도 많이 생각은 했겠죠. 보기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견해들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7월 9일로 예정한 파업은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야구짱님, 와 반갑습니다. 이강윤 기자님. 이명박근혜 시절 MBN 같은 데 나가서 홀로 보수 패널과 싸우던 투사하셨습니다. 투사까지는 아니고요. 가서 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3대1 뭐 두 명 이렇게 패널이 나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실은 3대1이더라. 그런 경우는 좀 겪었습니다. 종편 뭐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안 나가고 걔들 그쪽에서 절 뭐 부르지도 별로 않고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좀 발언 수위가 높았으니까 저도 싫고 그렇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해야 주문이 가능한 일식집도 많고 심지어 일본어로만 말해야 하는 식당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 손님들이 얘기를 일본어로만 해야 된다고요? 이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네요. 일본보다 더 일본스러운 초대형 주점 기가 차다 이러셨고요. 아무튼 무역 공격을 당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이런 게 확산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점도 많고요. 차제의 대중문화 그리고 생활 깊숙이 침투 또는 침윤돼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버닝썬 클럽의 가수 승리 그 가수도 일본식 라면집 이런 걸 꽤 크게 하고 또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라면 가게 현황 체크하는 승리를 또 이렇게 소재로 삼아가지고 오락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하는 걸 제가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채 안 돼서 버닝썬 클럽 사건 터지는 걸 보고 이상하다 그랬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화카드 한 장님, 2,700명 조사에 응답률 5%면 135명 정도가 응답한 건데 그게 여론조사냐? 이거는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럼 이 135명의 전국적 분포를 따지면 서울에 한 30명?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이런 데는 한 도에 너댓 명씩만 답변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면은 답변한 135명의 의사를 전국적인 국민들의 생각의 표준이자 척도로 삼을 만하냐? 당연히 논쟁적인데
그래서 표본이 중요하고 응답률도 사실 중요합니다. 응답률이 20%는 정도는 돼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을 끓이면서 간을 볼 때 그 솥에 있는 국 전체를 마셔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잘 저어서 휘휘 다 저어서 국자로 조금 떠서 해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싱겁다 짜다를 판명하는 거니까 제 비유가 약간 간략화시킨 점은 있겠지만 여론조사란 국물의 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률 5%면 좀 작긴 작네요. 대개는 10% 안팎은 나와야 되는데 ARS로 여론조사 조사를 하면 이렇게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기계와 말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제가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국어사전의 대개혁을 주장하는 박일환 시인과 인터뷰 시작할 때 처음 냈던 퀴즈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정답이 배추입니다. 배추. 김치 담가 먹는 배추. 제가 그 인터뷰 말미에 배추였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때 아마 전화카드 한 장님이 배추라고 쓰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순서 진행하죠.